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직업 구조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학생들의 진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직업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또 4차 산업혁명 등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직업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해 보면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 이제 정보화 사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지금 작고하셨지만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우리가 이제 제4의 물결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인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4의 물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핵심 키워드가 신에너지 기술과 융합 기술을 근거로 한 지식 창조 사회가 이제 앞으로 사회의 미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하는 뭐 AI, 뭐 인공지능 이제 이러한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주장을 했었죠. 네. 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이 미국의 과학사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 이야기에 따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코로나19와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어떤 촉매제, 촉진제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본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 6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 포럼 의장이 이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었죠. 이분이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 사회 구조가 개편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급진적 변화가 지금 이야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즉 코비드19의 장기화에 따른 이 영향까지도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의 직업 구조의 변화, 또 우리 사회의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큰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직업사회의 구조가 이제 당연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거 위에도요, 또 인구사회의 구조, 즉 저출산 초고령화라든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떤 세계화에 가속되는 부분, 또 지구 온난화, 기후 환경의 변화 및 자원 고갈,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출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 또 아우러서 그에 따라서 직업 구조도 변화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변화들로 취업준비생,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는 전반적으로 어떤가 좀 살펴주시죠. 네, 먼저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학령 인구 감소에 그 여파가 우리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경쟁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경쟁률이 작년이나 내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대학 입학 정원에 대한 미스매치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도 될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잠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는 사실은 지역 대학이 상당한 어떤 위기가 초래할 수밖에 없고 또 지역 대학의 위기는 또 지역 사회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도 보면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산지대 대학이나 또 전문대학들 2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전남대학이나 뭐 광주교육대, 뭐 조선대학이라든지 이런 특정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경쟁률이 3%에서 5%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수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6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각 대학마다 6대1 정도는 경쟁률이 돼야지만이 대학의 정원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이 수시 모집 어떤 경쟁률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역 대학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반면에 이 수시 모집의 어떤 경쟁률의 내면을 이면을 행간을 좀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인문학이라든지 이공계열에 관한 기초학문 분야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 전통적인 인기학과인 의학계열이라든지 또 뭐 간호, 보건, 뭐 치위생 이런 보건 계열들 또 사회 서비스 분야인 뭐 조리과학이라든지 뭐 뷰티 디자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코로나19의 어떤 여파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든지 또 뭐 공공행정 즉 뭐 경찰, 소방, 뭐 군사 이런 분야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쟁률의 전체적인 어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여기 안에서도 직업 구조에 즉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성향이 확실하게 이 코로나19 이 여파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수능 이야기를 또 네.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녹화일 기준으로 2022학년도 수능이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능은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참 수능과 관련해서는 참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 이제 수능 접수 인원이 51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14,0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수능 모집 인원이 51만 명, 대학 입학 모집 인원이 5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만 명이 대학 정원이 남는 셈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51만 명에 주는 의미가 학습자들, 즉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앵커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사실 그 사인제 대학의 경우에 수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의 75%를 선발을 합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부 전형으로 하고 또 이제 나머지 25% 정도는 정시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여기는 이제 100% 거의 이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시 모집에서 75% 이상을 산재 대학의 경우에 모집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좀 다소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대학들이 또 학과별, 대학별로 대부분의 수능 최저 점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안 돼버리면 이제 불합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숙명적인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정시전형을 통해서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이게 수능은 굉장히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컨디션 관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제 중간고사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각 학교별로 치러질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만 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칫 2학기에 해당되는 중간고사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중간고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각 대학별로 또 뭐 논술이라든지 또 면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학습자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이제 대학의 이제 교육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시험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딱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만원경적인 거시적 시각과 현미경적인 어떤 세밀한 시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적인 어떤 맥락적인 차원에서 만원경을 끼고 전체적인 어떤 나의 학습 진도를 어떤 맥락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 이러한 시각을 한번 가져보고 그다음에 현미경적 시각으로 좀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인가 또 확인해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할 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말을 할 때 안다는 것은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아는 겁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다.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는 부분은 일단 모르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들이 좀 전략적인 학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여러 준비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직업 구조가 바뀌면서 학과 선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학교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학과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 조건이란다면 대학 선택, 학교 선택은 충분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학을 사실은 필요 조건으로 놓고 학과 선택을 충분으로 놓고 봤단다면 이제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과 선택은 내 인생에 우리 학습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학습자 자신의 인생의 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로라는 말은요, 나아갈 진의 길로자입니다. 즉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학과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학과 선택에 맞추어서 이제 대학도 필요 충분 조건의 어떤 형태로 같이 병행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대학을 먼저 선택을 하고 학습자 자신의 진로와 무관하게 어떤 학과를 선택한다면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자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을 이 학과 선택에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굉장히 큰 이슈, 우리가 뉴스가 됐었는데 우리 한국의 일타 강사라고 하는 한 여성 강사가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0대 때는 어느 대학에 다니세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간다면 30대 이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갖고 계시냐,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학 선택이라는 것은 또 학과 선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학이나 학과 선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교수님께서는 현재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망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코로나19 등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우리 직업 구조, 우리 진로 또한도 전략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진로 선택은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고 학습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고 우리 사회도 원하는 분야가 1등입니다. 네.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세 번째 선택은 나는 원하지만 소위 말하는 사회가 원하지 않는 분야. 이런 부분은 최악의 진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은 뭐냐? 나도 원하지도 않고 또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진로 선택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과연 앞으로 미래 사회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것인가. 즉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지금 매년 여러 통계 자료에 보면 없어질 직업 뭐 10가지 또 앞으로 생길 직업 10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사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그 분야가 소멸되거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은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4년 후 또 남학생들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6년, 7년 후에 자기의 사회생활을 생각한다면 학과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회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학습자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이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사실 대학에서 보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수능시험 끝나고 이제 대학 우리가 뭐 11월, 12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해방이 됩니다. 사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날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정말 해방이 돼버립니다. 네.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킵되고 이제 대학 입학한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대학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것은 굉장히 좀 이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대학 4년 동안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한번 그 해당 대학에 방문해서 거기 교육 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뭐 대학 진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해가지고 대학교에 4년 동안 진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본 지혜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제 저도 뭐 대학에서 거의 한 20여 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중도 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내가 좋아서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사과를 선택했는데 막상 선택해 보니까 그게 자기 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는, 즉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느 대학이든지 관계없이 대부분 복수 전공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정확하게 내 공부할 4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한번 수능 시험 이후에 또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해당 대학에 한번 방문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이제 미래를 미리 그려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포함한 미래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세상은 정말 급변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 급변하는 어떤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야 교육학자들도 여러 번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교육학자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하는데요.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 교육을 위한 사전 단계로 전락돼 버리고 또 대학 교육은 취업만을 위한 또 교육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대학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또 초중등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대학의 구조를 좀 재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을 어떤 하나의 형태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 뭐 교육 중심 대학, 또 취업 중심 대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학의 어떤 형태를 재구조해서 대학의 평가도 정부에서도 각각 다르게 좀 평가를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대학의 입시 제도의 변화, 또 대학의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볼모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대학 교육의 대학 구조의 어떤 변화, 또 초중등 교육의 소위 말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학의 변화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나 이제 대학의 경우에 보았을 때는 이제 수업의 방법의 다양화라든지 또 교육 방법의 다양화, 요즘 뭐 특히 비대면 상황 속에서 뭐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교육도 이제 어떤 규제 안에 틀에 놓지 말고 4차 산업혁명과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규제들이 확실히 풀어져서 적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으로서 대학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도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미래형 인재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어떤 교육 과정이 대폭적으로 개편돼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은 진로와 또 자신의 진학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화하고 있는 사회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우리가 변화하고 또 바뀌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화하는 직업 구조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